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타이어라고 생각하는데 용현 씨 타이어 다 됐네요? 네, 많이 달았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릴 때도 위험하지만 빗길이나 눈길 이럴 때는 진짜 타이어가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타이어는 내가 얼마나 남았냐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잘 봐주시고 갈아주셔야 됩니다.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안녕하십니까, 차나도 이시안 대표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차량 관리입니다.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차량을 타고 계시는 자동차 오너분들, 많은 분들 중에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제 주변에도 이제 여성 지인분들은 연락이 많이 옵니다. 차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나 전혀 모른다. 엔진을 언제 갈아야 되고 타이어는 언제 갈아야 될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차라는 게 사실 부품도 많고 타다 보면 갈 것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중고차로 살 때는 갈아야 되는 건지 갈려 있는 건지, 그리고 갈면 왜 갈아야 되고 앞으로는 내가 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차량 관리부터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의 교환 주기, 이런 걸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용현 과장님 차죠? 네, 맞습니다. 차 좋네. 얼마 전에 사고 났었죠? 수리 잘 됐어요? 그래도 최대한 사고 부위는 다 교체했습니다. 이 차 지금 산지 얼마나 됐죠? 1월 달에 구매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고 엔진 오일 간 적 있어요? 네, 사고 뭐뭐 좀 손을 봤어요? 일단은 누유가 그 당시에 있었어가지고 레조네이터랑 뭐 인터쿨러 호스 쪽 교체했었고 엔진오일 교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집이 좀 멀잖아요. 인천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수원으로. 그럼 왕복으로 하루에 뭐 50km? 왕복으로 일단 100km가 기본으로 나와요. 에? 인천이 그렇게 많아? 네, 일단 편도 50km 나옵니다. 먼 데서 출퇴근하네. 그럼 엔진 오일이 생각보다 자주 갈아야겠다. 지금 그러면 사자마자 한 번 갈고 아직 교환 안 했어요? 2번 교체했어요. 벌써 2번 교체했어요? 교환 주기 얼마나 가져갑니까? 엔진 오일. 지금 3개월 정도 타면은 한 8,000, 9,000km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저는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한 9,000km 정도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심장을 뛰게 하고 오래가게 하려고 하고 하면 이제 엔진 오일이 중요한 거야, 자동차는. 맞죠? 근데 이제 용현 씨 같은 경우는 장거리니까 9,000km 교환을 한다고 하고 교환 주기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현 씨는 장거리 운행이 많잖아. 근데 시내 주행만 많은 분들도 많다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5,000에서 7,000km 갈아야 되고 합성유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합성유 넣어요? 저는 그냥 저렴한 걸로. 합성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키로수를 조금은 더 가져가도 돼요. 그런 분들은 한 10,000km, 12,000km까지는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보면 키로수 주행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분들이 뭐 1년에 3,000km, 4,000km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1년에 3,000km, 4,000km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계속 타도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열에 닿으면 산화가 되니까 점도가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교체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용현 과장님 말이 맞는데 키로수를 많이 안 타는 분들, 그분들을 5,000, 6,000km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준다, 아니면 정말 좀 신경을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준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엔진 오일은 사실 일반유로 넣는다고 했을 때 금액이 막 엄청 비싸진 않잖아요. 국산차 기준으로 한 5만원, 6만원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서 6개월, 1년 교체 주기이기 때문에 한 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비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 금액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깨지는 건 우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환 주기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 몇만 킬로 탔을 때 구매하셨어요? 지금 12만 중반 정도? 미션 오일도 한번 갈았어요? 교체 안 했습니다. 전차주분이 최근에 교체를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사기 전에 네네. 차주분께서 한번 교체하셨다고 해서. 따로 저는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조사에서는 평생 뭐 안 갈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쇳가루 들고 이러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만 킬로,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 10만 킬로 정도에는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되고,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짧게
교체하는 게 더 좋아요. 한 5만 킬로 정도.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지만 미션 오일은 보통 엔진 오일의 한 10배 정도 주기를 가져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미션 오일 안 갈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 생각도 뭐 사실 다르지 않아요. 굳이 갈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많은 정비사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을 때 그래도 10만 킬로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지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에 한 번 갈아줘야 되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통 10만 킬로 언저리의 킬로수대를 구매를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구매할 때 한 번은 갈아주는 게 좋지 않나. 사실 뭐 전차주가 엔진 오일 갈았다 미션 오일 갈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엔진 오일 비용 얼마 안 하니까 한번 갈아주고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국산차라도 엔진 오일보다는 비싸죠. 미션 오일을 한번 가는데 국산차 기준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국산차의 한 2배 정도 한 30만 원대에서 한 50만 원까지 간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은 엔진 오일보다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근데 미션 오일도 한 번쯤은 갈아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엔진 오일은 합성유랑 일반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이랑 다르게 브랜드마다 마찰 개수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용현 과장님의 산타페면 산타페 미션 오일은 마찰 개수가 얼마 되는 걸 써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외국계 브랜드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차에 맞는 마찰 개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참고해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정비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혹시나 정비사분들도 잘 모르고 아니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내 차의 브랜드마다 마찰 개수가 존재하고 그거를 딱 지켜서 교환하시는 게 좋다. 마찰 개수가 맞지 않으면 미션이 튕기거나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점도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마찰 개수 그런 부분까지는. 미션 오일은 그 마찰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교환하실 때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셔라. 그러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모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중고차를 볼 때 일단 타이어 트레드 정도? 타이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야 근데 오늘 날이 진짜 덥네. 땀이 계속 흘러요 지금. 땀이 너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뭐 32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타이어라고 생각하는데 용현 씨 타이어 다 됐네요? 네, 많이 달았습니다. 한번 갈아야겠다. 이런 데 다 갈라지고 그런다 맞죠? 그리고 딱 봐도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갈았을 때 교환 주기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한 6만 킬로. 보통 4만 킬로 봅니다. 근데 4만 킬로를 막 한 5년, 6년 동안 안 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타도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고무라서 이제 타이어가 갈라지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내구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약간 갈라지고 요 사이에 미세하게 갈라진 주름처럼 보일 거예요. 네, 잡히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타이어 다 됐다는 거거든요. 이 타이어가 20년 36주 뭐 이렇게 생산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도로 이제 5년 됐네요. 5년쯤 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고무라서 엄청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겉면은 말캉말캉 하거든요. 근데 고무의 특성상 오래 쓰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요. 굳으면서 경량화가 되는 거죠. 내 타이어가 낀 지 한 5년이 지난다 그러면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남아도. 근데 그게 아니고 타이어가 딱 봤을 때 갈라지거나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 교환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어는 우리가 자동차로 따졌을 때 안전이랑 가장 직결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죠. 그래서 타이어가 얼마 안 남고 이렇게 경량화가 많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릴 때도 위험하지만 빗길이나 눈길 이럴 때는 진짜 타이어가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타이어는 내가 얼마나 남았냐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잘 봐주시고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다음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안에 보면 패드 보일 거예요. 패드. 이 차가 더 잘 보이겠다. 이게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 판인데 요거는 언제 갈아줘야 될까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온다든지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마모 한계선까지 닿다 보면은 끽끽 소리가 나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죠. 근데 겨울에 진짜 추울 때는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끽끽 소리가 날 때는 있어. 그거는 이제 온도가 너무 춥거나 이러면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근데 끽끽 소리 난다고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상으로는 담기가 좀 힘들어서 브레이크 패드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쓰다 보고 마찰이 되다 보면 당연히 닳겠죠. 그래서 이게 줄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mm 정도 미만으로 남으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타이어 휠 사이로 보면 브레이크 패드 쪽에 나중에 보시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그래서 그걸 보고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 안 남았네, 그걸 좀 봐주셔야 되고, 디스크 판 요 동그란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마다 교체를 해줘야 될까요? 보통 한 10만 넘으면은 그때 교체 권장으로 알고 있어요. 연마만 해도 되고 교체를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5, 6만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10만 어디서 들으셨어요? 정비소에서도 그랬고, 주위 이제 10만 교체 주기 때 보통 많이 교체하니까. 근데 일단 그거는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많이 닳고 하니까.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운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떤 누구는 브레이크를 정말 많이 밟을 거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거의 잘 안 밟다시피 천천히 밟고 한 번씩 밟고, 이런 습관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한 5만에서 10만 안쪽으로 갈아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들을 보다 보면 디스크 깨끗하죠? 네네. 한 번씩 보면 디스크가 녹슨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우리는. 근데 그렇게 녹이 쓸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마 작업 한번 갈아내준다든지 교체를 한번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내에 주차 안 되고 외부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에 실내 주차장이 없다거나 외부 주차장만 있다거나, 그분들이 디스크나 이런 데 변형이 많이 오더라고요. 녹도 많이 쓸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실내 주차를 하면 내 차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 차 봤을 때 이 동그란 판이 녹이 쓸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말을 안 듣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생각한 만큼 밟았을 때 빡 서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쓰고 밀려, 그러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좀 유념해서 한번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진 마운트, 뭐 엔진 미미라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미션 미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본넷을 열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엔진 미미입니다. 이 부분이 엔진 미미고, 엔진 미미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엔진이 차체에 붙어 있으면은 진동이 다 차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엔진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당연히 이제 시동을 걸고 하면 흔들리잖아요. 위아래로도 흔들리고 좌우로도 살짝씩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진동이나 소음을 최대한 좀 덜 흔들리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엔진 밈입니다.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얘도 보통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맞물려 있는 것들은 고무고, 고무는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 딱딱해지겠죠. 경량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얘가 진동을 좀 잘 못 잡아주고 소음도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엔진 미미는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진동이 차 안으로 좀 들어올 때, 그것도 보통 10만 넘으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자마다 다르겠지만 그 진동이 나는 올라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보통 교체를 하게 되고, 그런 게 보통 10만 넘어서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엔진 미미 같은 경우에는 용현 과장님 얘기대로 교환 주기를 한 10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엔진 마운트 미미뿐만 아니라 미션 마운트 미미도 같이 있거든요. 교환할 때 같이 해준다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디젤 차랑 가솔린 차랑도 조금 달라요. 가솔린은 진동이 확실히 디젤보다는 좀 진동이 덜 하거든요. 근데 디젤은 아무래도 진동이 조금 심하잖아. 그래서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미미의 교환 주기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미미 같은 경우에는 교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전후면은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마다 조금 다른데, 싼 건 한 30만 원대도 교체가 가능하고, 국산차도 비싼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통 한 50만 원 내에서는 미미가 교환이 가능한데,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엔진을 탔는데 진동이 심하다,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 대부분은 미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미미만 교체하더라도 진동감, 소음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내 차가 지금 뭐 소음도 심하고 진동이 심하다, 특히 디젤 차다 하시는 분들은 미미 교환 주기가 된 겁니다. 그럼 갈아주시면 돼요. 그럴 때 미션 미미도 한번 같이 갈아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다 웬만하면 잘 하시겠지만 냉각수나 워셔액 이런 거는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냉각수는 여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풀, 로우, 항상 풀 가까이 차 있으면 좋고, 중간 정도만 유지해준다고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이 차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건 분홍색도 있고 뭐 어떤 건 파란색도 있고, 그런데 이걸 딱 열었을 때 안을 딱 보면 불순물 같은 게 끼어있고 막 먼지가 떠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교환해 주시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만 가도 넣어주거든요. 공짜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워셔액 같은 것도 항상 잘 채워서 놔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예민해서 관리를 잘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제가 지금? 에어컨도 중요하지. 근데 에어컨보다는 여름철에 우리 비 오면 용현 씨도 이제 차 타고 다니겠지만 비가 오면 당연히 우리가 와이퍼를 가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막이 많이 끼면 와이퍼를 닦아도 앞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는 차마다 유막이 많이 끼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유막을 제거 안 했다 하면 봄이나 비가 오기 시작할 때 한 번씩 와이퍼를 키면 와 앞이 너무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막 제거, 특히 장마철은 거의 매일 비가 오잖아. 그럴 때는 유막 제거를 꼭 해주셔라. 유막이 많이 낀 상태에서 와이퍼를 사용하면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름철에. 유막 제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 셀프로 하는 방식이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비싸게 뭐 어디에 가서 업체 맡기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쿠팡에서 5,000원이면 사, 5,000원. 뿌린 다음에 이렇게 닦아만 주면 돼, 유리를. 그래서 앞, 뒤 유리 정도만 닦아준다고 해도 옆에는 또 유막이 잘 안 껴요. 이 정면에 바람도 맞고 먼지도 맞고 하다 보면 여기 유막이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냥 5,000원짜리 유막 제거제 산 다음에 꼭 한번 닦으면 거의 장마철은 거뜬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차 관리해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대로 생각해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도 접목시키면 좋은 차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뭘 갈아야 될지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고 대략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나드였습니다.